라구나우즈 부동산 시장 겉으로 보기엔 엄청 뜨거운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한 신호들이 잡히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매물 절반 가까이가 가격을 내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엇갈린 신호들 속에서 진짜 시장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질문, 라구나우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뜨거운 거야, 식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답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공식 보고서에서는 분명 판매자한테 유리한 시장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판매자들이 가격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에요. 어쩌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라구나우즈 하면 딱 두 가지잖아요. 코압이랑 콘도. 이 둘을 한번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보입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시죠. 이거 진짜 재밌지 않나요? 코압이 콘도보다 더 비싼데 팔리는 속도는 2배나 빨라요. 보통 생각하면 비쌀수록 더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죠? 우선 코압 시장의 기준점부터 볼게요. 중간 판매가가 40만 5천 달러. 지금 시장의 딱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콘도는 38만 5천 달러예요. 코압보다 좀 더 싸죠. 근데 이상한 건 가격이 더 싼데도 시장에 나와 있는 시간은 훨씬 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시장의 미묘한 흐름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매자 우위 시장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냉각 신호들. 지금부터 그 증거 하나하나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시장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식고 있는지를 그냥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강력한 판매자 우위에서 약간의 우위로 뚝 하고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시장의 힘의 균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실제 시장 보고서에서도 딱 짚어서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 이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갈 압박이 커질 거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보이는 가격 하락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9월에 코앞 매물을 내놓은 판매자 2명 중 1명은요. 결국 가격을 내렸다는 거예요. 판매자 우위 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이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안 팔리고 쌓이는 형상이 라구나우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도 작년보다 집 팔리는데 평균 일주일이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더 큰 흐름이 라구나우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시장이 식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요, 가격 책정이 곧 전략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지금 시장 상황의 핵심을 그냥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봐요. 기다리는 건 전략이 아니다. 가격을 정하는 게 전략이다. 이제 막연히 좋은 시절만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알아듣는 언어, 바로 가격으로 스마트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집을 팔고 계신 분이라면 이 4가지 신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 제한만 들어온다? 만약 그렇다면요, 시장이 지금 여러분한테 가격이 너무 높아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집을 사려는 분들, 그리고 팔려는 분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다음 수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판매자분들, 작년 시장은 이제 잊으셔야 해요. 오늘의 시장에 맞는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분들, 지금이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조금씩 여러분에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거의 절반의 매물이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협상에 나서서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전략은 과연 어제의 뉴스를 보고 세운 건가요? 아니면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는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묶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 가을 캘리포니아 라구나 우즈 우편번호 92637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인데요. 여기엔 코업, 그러니까 협동조합 아파트 시장 데이터도 있고요. 또 콘도나 타운하우스 시장에 대한 최신 데이터, 동향 분석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이게 구매자랑 판매자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는 거예요. 네, 이 자료들을 처음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보고서는 여기를 명백한 판매자 우위 시장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요. 다른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이 점차 식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바로 이 상반된 신호들, 공식적인 라벨과 실제 시장의 온도차,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말씀 정말 흥미롭네요. 판매자 우위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 시장이 식고 있다니? 그럼 그 판매자 우위라는 공식적인 숫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라구나 우즈 시장을 판매자 우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8월 코업 시장 행동 지수가 48, 9월 콘도 시장 행동 지수는 42. 맞아요. 이 시장 행동 지수라는 게 일종의 시장 열기 측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30이 균형 잡힌 시장이라면 40이 넘는 건 확실히 판매자에게 유리하다는 신호죠. 서류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재고 수치를 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10월 기준으로 코업 재고가 2.2개월치, 콘도는 3.04개월치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말은 지금 속도로 팔리면 두세 달이면 시장 매물이 다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강력한 지표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판매자 우위라는 라벨만 믿고 시장에 접근하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문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고 있다거나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아, 그런 표현들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는 바로 가격 인하 비율입니다. 8월하고 9월 보고서를 보면요. 시장에 나온 코업 매물의 42%에서 47%, 그리고 콘도 매물의 40%에서 41%가 가격을 인하했어요. 와, 잠깐만요. 거의 절반에 가깝네요. 매물 10개 중에 4개 이상의 처음 내놓은 가격에는 안 팔려서 결국 가격을 낮췄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판매자 우위라는 말과는 너무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판매자의 기대와 구매자의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죠. 판매자들은 여전히 여기는 판매자 시장이니까 높게 불러도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시장에 들어오지만 현실의 구매자들은 글쎄 그 가격은 좀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판매자들이 시장이 식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둘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함정이 있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인내가 집을 팔아주지 않는다, 가격이 팔아준다라는 글이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바로 그 글이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핵심은 판매자들이 2,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그 뜨거웠던 시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그때 저 가격에 팔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 일종의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에 큰맘 먹고 산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 때랑 비슷해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만 기억하지? 지금 중고시장 시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구매자 심리가 많이 바뀌었나요? 네, 현재 구매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격에 민감해졌어요. 여기서 민감해졌다는 게 단순히 싼 걸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구매자들이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2년 전에는 일단 사고 보자 였다면 지금은 이 가격에 이 집이 합당한가? 이걸 훨씬 더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나요? 판매자의 희망과 구매자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라구나 우즈의 콘도 시장 데이터를 보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요. 10월에 새로 시장에 나온 매물의 중간 리스팅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54만 9천 달러였어요. 55만 달러에 가깝네요. 꽤 높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달에 실제로 팔린 주택의 중간 가격은 38만 5천 달러였어요. 와, 잠깐만요. 격차가 16만 달러가 넘네요. 네, 판매자는 55만에 팔고 싶어 하지만 구매자는 38만 5천에 사고 있다는 뜻이죠. 이보다 더 명확한 간격은 없어요. 매물 보유 기간 데이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월 기준 콘도의 중간 매물 보유 기간이 50일이에요. 코업의 25일보다 정확히 2배나 깁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코학원 25일이고 콘도는 50일이라고요. 정확히 2배 차이네요. 같은 라구나우즈라는 동네인데 왜 이렇게 시장의 속도가 다른 거죠? 맞아요. 라구나우즈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실제로는 두 개의 다른 속도를 가진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코앞과 콘도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콘도는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하는 개념이잖아요. 코앞은 건물 전체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더 저렴하지만 구매 시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죠. 그렇군요. 소유권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럼 그 차이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비교해 볼까요? 먼저 가격대부터 보면요. 10월 중간 판매 가격은 코앞이 40만 5천 달러, 콘도가 38만 5천 달러. 이건 좀 의외네요. 실제 팔린 가격은 코앞이 약간 더 높군요. 네, 그 달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입 가격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시장에 나오는 콘도의 리스팅 가격 54만 9천 달러. 이게 코앞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즉 콘도 시장의 가격 스펙트럼이 훨씬 넓고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은 시장의 속도. 이건 아까 확인했죠. 코앞은 25일, 콘도는 50일. 코앞 시장이 압도적으로 빠르네요. 네, 마지막으로 재고를 보죠. 코앞 재고는 약 51채에서 53채 사이를 오가는 반면 콘도는 78채에서 97채로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콘도 구매자들이 선택의 폭이 더 넓다는 의미죠. 바로 그거군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니까 라구나우즈 부동산 시장의 두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코업 시장은 더 작고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며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소위 뜨거운 시장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고가 적으니까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경쟁에 붙고 빨리 팔려나가는 거죠. 반면에 콘도 시장은 가격대가 더 높고 재고가 많고 거래 속도가 느려서요. 구매자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즉 냉각 신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라구나 우즈라는 이름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코업인지 콘도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코업 시장에선 빠른 결정이 중요할 수 있고 콘도 시장에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격 협상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라구나 우즈의 여러 부동산 보고서들을 통해 시장의 이 복합적인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핵심은 이거네요. 공식적인 지표는 여전히 판매자 우위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 결국 이 시장의 진짜 이름은 판매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첫 가격에 못 파는 판매자들의 시장이라고 봐야 하는 거군요. 아주 날카로운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보고서들은 시장이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힘의 균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에 나온 매물 중 거의 절반이 결국 처음 원했던 가격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려야만 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처음 높은 가격을 부르는 판매자일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서 결국 가격을 끌어내리는 구매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달간 라구나 우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